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난 6일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오마이TV 오연우가 묻다에 출연을 해서 본인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서관들에게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라고 말한 부분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장관이 퇴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비서관들 위로 겸 격려 식사 자리를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애초에 내 구상은 실패했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전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자의 경우에 세세한 검증을 거쳐 흠결 없음, 일부 흠결, 상당 흠결, 중대 흠결 등 4단계로 나눈다. 윤석열의 경우 중대 흠결에 해당을 했다. 중대 흠결에는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같은 명확한 중대 흠결이 있고 업무 과정에서 갈등이나 태도 같은 상당성 중대 흠결이 있었다. 제 기억에 윤석열은 중대 흠결이었다. 그 이유는 특수부 검사로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문제에 끼어서 정치를 한다고 판단을 했다. 이 사람의 태도나 행적으로 볼 때 잘못된 문화나 패습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저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면접 과정에서 자기야말로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필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억지로 주파수를 꿰맞추는 연기나 거짓말을 했다. 다른 확실한 대안이 있으면 인사가 달라졌을 텐데 고만고만한 흠결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성공한 셈이다. 그리고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전 작업을 한 것 같다라고 덧붙이면서 윤석열이 총장이 된 이후에 당시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처음 전화를 했는데 다짜고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지 않고 계속 두느냐고 따졌다는 것 아니냐. 친분이나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해서 김 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하고 통화 내용을 보고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딱 한마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석열이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사표를 내겠다고 그런 것이지 진심으로 꼭 사직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그 즈음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애초부터 중대 흠결로 검찰총장으로 깜도 안 되는 윤석열임을 알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임명 이후에 검찰개혁의 앞장서는 조국 전 장관 낙마시키라고 청와대에 총장직 사퇴하겠다며 압박까지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사표 받아라고 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심으로 사직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했다. 이에 윤석열 하는 꼴을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가 임명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때 바로 이놈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고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보고서까지 올렸을 때 그때라도 정리를 했었어야죠. 처음부터 민주정권 등에 칼을 꽂을 걸 알고 있었으면서 그걸 끝까지 방치해서 지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치지 못했을까요? 본인 미래를 걱정한 것이겠지요. 최강욱 의원은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주도하는 검찰 조직은 정치 집단이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 행안부 국실장의 90%를 경찰로 하거나 기획재정부 국실장의 90%를
국세청 공무원을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의 하나의 출신들을 금감원장이나 교육부 장관, 보좌관을 군인으로 보냈냐. 군부독재 시절 하나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뻔뻔하게 검사 출신들을 그렇게 정부 부처 주요 요직이나 기관장에 임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 오남용이 배태된 뿌리를 제도적으로 잘라내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많이 나왔었던 본인의 욕망을 위해 입에는 간신의 말을 달고 등 뒤에는 서슬퍼런 칼을 숨기며 기회를 엿보고 있던 역적무리들의 모습이 자꾸 연상이 됩니다. 총장이 되기 전에는 맞게만 주면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해낼 것처럼 간신배의 모습을 하고 총장이 되자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시키는 클래스. 그런 자임을 알고 임명을 후회를 했다라면 곧바로 조치를 취했던지 아니면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보고서를 가져왔을 때라도 정리를 했었어야 맞는 건데 왜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네 뭐네 하면서 윤석열을 쳐내지 않아 지금 나라꼴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냐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준 1등 공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된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그 바람에 지금 나라가 30년은 더 뒤로 후퇴했습니다. 다시 복구하는 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나마 이재명 대표라면 단기간에 충분히 복구하고도 훨씬 더 빠른 성장세로 만들 거라 생각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자, 한편 적폐들이 연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 가정사까지 들추면서 사퇴 압박을 하고 있죠. 혁신위가 대의원제 비율 조정안을 들고 나올 거라는 소식에 비명계 역시도 김은경 위원장을 흔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원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은경 위원장을 추천한 자와 최종 인선한 사람이 누구냐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답을 하라는 주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나 봅니다. 눈만 뜨면 이재명 대표 흔들지 못해 안달난 이런 자들 다시는 좀 민주당에서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JTBC가 국힘당의 왕 비호감 조수진에 대한 특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내용인즉슨 조수진이 당협위원장인 자신의 사무실을 시세보다 싸게 빌렸다는 겁니다. 조수진은 특혜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JTBC가 확인을 해보니 조수진이 며칠 전 사무실을 근처에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이 조수진이 옮기자마자 보증금을 일부 조정하기는 했지만 월세가 3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에 임차를 해서 썼던 임대료가 조수진이 방을 빼자 보증금 3천에 월세 300만 원에 내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7천만 원 차이가 월세 200만 원 차이라는 소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른 부동산에서도 조수진 의원이 보증금을 1억으로 올렸더라도 월세를 100만 원만 냈다라면 시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수진 측은 해당 자리를 분양대행사가 월세 80만 원에 이용한 적도 있던 것으로 알아 특혜 의혹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특혜로 보입니다. 현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를 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입니까? 민주당 은사가 그랬다면 곧바로 압수수색 들어왔겠죠. 하기는 재산신고에서 11억 원을 누락시켜놓고도 실수였다고 말하는 자들이 무엇인들 인정하겠습니까? 수사해보면 알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